제29화 무당파에 가볼까? 1. 탕명은 미처 알지 못했다. 삼성산 절벽 위 혈투가 무림에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날 절벽 위에서 죽은 것은 탕명의 사부 당연자와 적이홍만이 아니었다. 무당, 화산, 형산파의 고수들이 20명 넘게 죽었다. 게다가 무당파는 장문 양일지가 적이홍과 함께 절벽으로 떨어졌다. 무당에 대해 들은 얘기 없소? 젊은 여인이 재차 묻자 탕명은 그제야 악몽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차렸다. 여인의 눈이 탕명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 전 모릅니다. 탕명은 양일지가 어찌 죽었는지 누구보다도 정확히 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을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모른다고? 소문을 들었냐고 물었는데 모른다고 대답했다. 여인은 잠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점소이가 어려서 그러려니 하고 염두에 두지 않았다. 탕명이 돌아서려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두 무사 중 젊은 청이인이 일어나 두 여인에게 폭권을 취했다. 저희는 무당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알려드리지요. 사천 삼성산에 오른 양 장문은 실종 상태입니다. 무당 제자들이 양 장문의 시신을 몇 달간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고 결국 돌아가신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여 곧 장례식을 치르고 신임 장문을 뽑는다고 들었습니다. 무사의 말에 젊은 여인이 일어나 폭권을 취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나 하여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임 장문을 뽑는 게 언제라고 하던가요? 장례식은 사흘 뒤입니다. 아마도 장례식이 끝나면 바로 후임 장문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천마객잔에서 무당까지는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 사흘이라는 소리에 젊은 여인의 얼굴에 여유가 생겼다. 듣고 있던 중년 여인이 침음성을 흘렸다. 그놈이 결국 죽었군. 그놈이라고?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탕명은 똑똑히 들었다. 무당 장문 양일지를 그놈이라 불렀다면 분명 두 여인과 양일지는 좋은 관계가 아닐 것이다. 어머니, 국수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묵는 게 좋겠어요. 모녀지간이었네. 두 여인이 자신처럼 무당파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자 탕명은 호기심이 가득 찬 눈빛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날도 어두워졌으니 주무시고 가세요. 저희 객잔에 빈 방 많이 있어요. 탕명의 말에 중년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방 하나 준비해주게. 네, 듣고 있던 육난이 일어섰다. 방은 내가 치워놓을게. 2층 끝방으로 모셔. 네. 객잔에 손님이 들어서자 마연지도 일어섰다. 탕명, 난 갈래. 내일 봐. 그래. 잘 가. 마연지가 산채로 돌아가자 탕명이 지약에게 말했다. 지약, 퇴근 시간이네. 너도 이만 가봐. 네. 두 여인이 국수를 거의 다 먹었을 때였다. 젊은 청이인이 다시 일어섰다. 그런데 두 분도 무당으로 가시는 길입니까? 중년 여인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서일까? 아니면 그저 궁금해서 묻는 것일까? 어찌됐건 청이인은 좀 전과 달리 약간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젊은 여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무당으로 갑니다. 그러자 청이인이 다시 말했다. 저희는 무당의 속가제자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두 분은 무당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여쭤도 될까요? 무당은 여제자를 두지 않는다. 두 여인이 어떤 내력이 있을지 탕명도 궁금했다. 남자의 질문에 젊은 여인이 잠시 움찔하자 중년 여인이 낮고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들과 상관없는 일이요. 중년 여인이 차갑게 대꾸하자 청이인 앞에 앉아있던 중년의 붉은 장포 사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말투로 보아 무당의 좋은 뜻을 가진 것은 아닌데 싶군. 남의 장례식에 죄라도 뿌리려고 가는 것인가? 붉은 장포의 사내는 청이인과 달리 성격이 급해 보였다. 하지만 사내의 흉흉한 위세에도 중년 여인은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훗. 쓸데없이 남의 일에 상관 마라. 붉은 장포의 사내도 물러서지 않았다.
역시 좋은 뜻으로 무당에 가려는 것이 아니었군. 분명 무당의 적이렸다. 무엇이? 적이라고? 붉은 장포의 사내가 저기를 강하게 뿜어냈으나 중년 여인은 오히려 가소롭다는 얼굴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자 젊은 청이인이 중재하려는 듯 다시 폭권을 취했다. 저는 낙양 흑룡관 제자 양정이라 합니다. 이분은 저희 사수기신 곽양입니다. 흑룡관은 대대로 무당의 은혜를 입은 바 있습니다. 두 분이 존성대명을 알려주시면 피차 오해를 풀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먼저 꼬리를 내렸으나 중년 여인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장룡의 제자들이었군. 자신이 몸을 낮췄는데도 중년 여인이 자신들의 사부 조남마저 함부로 불렀다. 정중했던 청이인이 눈썹을 꿈틀거렸다. 저희 관주님을 아십니까? 차분했던 청이인마저 저기를 드러냈으나 중년 여인의 태도는 한결같다. 다 무너져가던 흑룡관을 살려줬더니 그 제자들이 은혜도 모르고 날뛰는군. 못이라. 노한 붉은 장포의 사내가 결국 검을 뽑아들었다. 대체 관주께서 당신들에게 무슨 은혜를 입었단 것이냐? 그러자 젊은 여인이 일어섰다. 멈추시오. 젊은 여인이 탕명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두 분 나를 따라오시오. 내 두 분의 오해를 풀어드리겠소. 젊은 여인의 표정은 사뭇 단호했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표정이었다. 흠흠. 여인의 표정이 진지하여 보이자 두 사내의 노기는 이내 궁금증으로 바뀌었다. 세 사람은 객잔 밖으로 나갔다. 지켜보던 탕명은 맥이 탁 빠졌다. 아이씨, 궁금해 죽겠네. 그냥 여기서 얘기하지. 왜 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탕명은 과연 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돌아올지 궁금증을 누르고 기다렸다. 잠시 후 두 사내가 멋쩍은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중년 여인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왕부인, 저희가 부인을 몰라 뵙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무당까지 모시겠습니다. 흥. 두 사내가 멋쩍은 표정으로 서 있자 젊은 여인이 말했다. 됐습니다. 두 분은 자리로 돌아가세요. 두 사내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아까와 달리 그저 머리를 극적이더니 군소리 없이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탕명이 보니 상황이 요상했다. 당장이라도 요절을 내려는 듯 했던 두 사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금세 꼬리를 내렸다. 저 왕부인이란 여인의 명성이 꽤나 높은가 보네. 탕명은 궁금했으나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볼 처지는 아니었다. 젊은 청이인이 탕명에게 말했다. 점소이, 우리도 방 하나 주시오. 네. 그렇게 한판 칼춤이 벌어질 듯 했던 객잔은 다시 평화를 찾았다. 두 여인이 2층으로 올라가자 두 사내가 술잔을 들이켰다. 그아. 양정이 곽양에게 물었다. 사수, 대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양정도 왕부인의 내력을 자세히는 모르는 눈치였다. 곽양이 반개하며 옛일을 떠올렸다. 후유. 그러니까 아마 17년 전의 일이었지. 곽양이 옛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하자 탕명이 귀를 쫑긋 세웠다. 왕부인의 이름은 왕서희이다. 17년 전 무림을 뒤흔들었던 태천교를 물리치기 위해 정파가 한데 뭉쳤다. 그 정파의 수장으로 태천교 교주 정마주를 제압했던 무당 장문 장사붕이 바로 왕서희의 남편이다. 왕서희의 딸 이름은 불회였다. 불회란 이름은 한때 무림의 화제거리가 됐다. 그 시절 개방 방주 왕사룡과 그의 아들 왕진웅은 무당과 쌍벽을 이루며 세력 다툼이 한창이었다. 그들은 새로이 무당파 장문으로 취임하려는 장사붕을 엿먹이기 위해 왕서희와 딸 불회를 납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장사붕은 원래 무당파 제자가 아니었다. 그는 태산에서 태산선인에게 무공을 배우다 태산파 제자였던 왕서희와 눈이 맞았다. 두 사람은 사부의 허락 없이 밀회를 즐기다 덜컥 왕서희가 임신하게 됐다. 그런데 평소 왕서희를 짝사랑하던 태산파 대사형 장태산은 두 사람의 밀회를 목격하고 격분해서 사방에 소문을 냈다. 결국 왕서희는 태산파에서 쫓겨났고
장사붕 또한 태산선인에게 노여움을 사게 되어 태산에서 쫓겨났다. 그 후 무당파에 몸을 의탁한 장사붕은 무당에 헌신하며 필사적으로 무공수련에 매진해 드디어 무당파 장문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역시 태산파 장문인이 된 장태산은 장사붕의 품은 분노를 풀기 위해 왕서희와 딸 불회의 존재를 개방방주 왕사룡에게 알렸다. 왕사룡은 아들 왕진웅을 시켜 왕서희와 장불회를 납치한 후 그것으로 장사붕의 장문 취임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왕서희와 장불회가 납치된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 바로 18살의 나이로 중원 무림에 발을 들인 고구려 출신 선우무도가 그였다. 선우무도는 개방에 갇힌 왕서희와 장불회 두 사람을 구해내고 무당파 장문 취임식에 참석했다. 그날 각 파의 손님들이 참석한 무당파 장문 취임식에서 결국 사달이 벌어졌다. 가둬두었던 왕서희와 장불회가 사라지자 왕진웅은 직접 취임식에 참석해 20년 전 장사붕이 태산파 제자를 겁탈해 딸까지 낳은 사실을 폭로했다. 무당파 내에서 장사붕을 시기하던 세력은 장사붕의 과거의 흠을 지적하며 장사붕이 장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이때 선우무도가 나서 개방이 왕서희와 장불회를 납치한 것을 알리고 왕서희가 장사붕을 사랑해 아이를 가진 것임을 증명했다. 바로 딸 이름이 불회, 즉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왕부인은 왜 장사붕에 이어 무당의 장문인이 된 양일지에게 반감을 드러냈을까? 그리고 두 사람은 왜 무당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16년 전이다. 천하제일 고수였던 장사붕은 천마신공을 구성까지 연마한 마공과의 결투에서 심한 내상을 입었다. 그때 입은 내상 때문인지 1년 전 장사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무당파는 새로운 장문 선출을 놓고 갈등하며 분열했다. 그 와중에 처세에 능했던 양일지는 장문 자리에 오르게 됐다. 장문이 된 양일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전임 장문인 장사붕의 명성을 깎아내리는 것이었다. 장사붕의 무공 실력과 비교하면 자신의 무공은 한참이나 모자란 데다 한쪽 팔마저 없어서인지 양일지의 행동은 옹졸하기 짝이 없었다. 장문이 된 양일지는 무당파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한번 다른 문파에 적을 두었던 사람은 무당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 되니 정통 무당파 출신이 아닌 전임 장문 장사붕의 이력이 문제가 되었고 부인 왕서희와 그의 딸 장불회를 무당에서 쫓아낼 명분이 생겼다. 결국 왕서희와 장불회는 남편이 죽은 지 2달 만에 쫓겨나다시피 무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왕서희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져 까무러칠 일이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양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곽양에게 물었다. 그럼 장문인이 된 양일지가 계획적으로 왕부인을 무당에서 쫓아냈다는 것입니까? 그런 셈이지. 양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왕부인은 무당으로 돌아가 실추된 명예를 되찾으려는 것이군요. 아마도 그렇겠지. 곽양과 양정이 소곤거리며 말했으나 천마신공 일성을 이룬 탕명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오, 두 모녀에게 그런 내력이 있었어. 그렇다면 무당에 한바탕 분란이 생기겠네. 탕명은 이참에 무당에 한번 가보고 싶어졌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 삼성산 절벽 혈투에서 살아남은 무당파 놈이 하나 있다는 것이었다. 그 놈이 자신을 알아볼 수도 있기에 탕명은 망설여졌다. 어쩐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30화 무당파에 가볼까? 천마객잔의 새날이 밝았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맑고 청명한 하늘이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천마객잔 주위의 풍광은 더없이 맑고 깨끗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곽양과 양정은 이미 아침을 먹고 채비를 마쳤다. 그런데 두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객잔에 앉아 2층을 힐끗거렸다. 2층을 힐끔거리는 사람은 두 사람만이 아니었다. 지학이 정직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탕명이 일하는 날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탕명이 외출할 채비를 하고 앉아있다. 분명 일어났을 텐데 왜 내려오지 않지?
객잔 분위기가 요상하게 돌아가자 탕명의 눈치를 살피던 지약이 다가와 물었다. 누구 기다려요? 2층에 남은 손님이라고는 왕부인과 장불해뿐이었다. 아니야. 나 신경 쓰지 말고 일해. 지약은 뭔가 이상했지만 막 정직원이 된 처지에 꼬치꼬치 캐물을 입장이 못됐다. 세 사람이 2층을 힐끗거린 지 1시경이 지나서야 2층 맨 끝방 문이 천천히 열렸다. 두 여인이 내려오자 곽양과 양정이 폭권을 취했다. 왕부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무당까지 모시겠습니다. 매몰차게 거절했음에도 두 사람이 정중히 다시 청하자 왕서희의 눈빛도 어제와는 달리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럴 필요 없소이다. 왕서희가 부드럽게 사양했으나 곽양의 태도는 집요했다. 평소 장문의 인품을 존경해왔습니다. 저희 흑룡관에 큰 은혜를 베푸셨으니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조용히 따르겠습니다. 남편을 존경한단다. 상대가 진심으로 청하니 왕서희도 더는 거절할 수 없었다. 무당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왕부인에게는 좋은 것이다. 왕부인이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멀찍이 떨어져 따라오시오. 말 시키지 말고. 목적을 이룬 곽양의 표정이 환해졌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편히 식사하십시오. 저희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시오. 큰 선물이라도 받은 듯 곽양과 양정이 기쁜 얼굴로 객잔 밖으로 나갔다. 곽양과 양정이 목적을 이뤘으니 이제 탕명의 차례이다. 탕명이 누나를 이리저리 굴렸다. 무당 장문 장례식에는 많은 무리민이 올 것이다. 탕명은 이번 기회에 무당에 가서 안목도 넓히고 직접 무당의 진면목을 보고 싶었다. 밤새 생각해보았다. 삼성산 절벽 혈투에서 살아남은 무당 제자는 한 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먼 아미파 사람들이 별다른 친분이 없는 무당 장문인 장례식에 올 리도 없다. 개방 또한 무당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청동 가면을 들고 도망간 그 죽일 양호룡도 오지 않을 것이다. 화산파와 형산파는 장문인들이 목숨을 건졌다고 해도 막대한 인명 피해를 받기에 그들의 문파를 추스르는데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직 살아남은 무당파 제자 한 놈의 눈만 피하면 자신을 알아볼 사람은 없는 것이다. 탕명은 가능하다면 이참에 살아남은 한 놈을 죽여 피해 복수를 시작할 요량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갈까? 왕부인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쉽게 무당파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왕부인이 일으킬 분란을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탕명은 왕서희와 장불회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살며시 다가갔다. 국수 맛이 어떻습니까? 탕명의 물음에 장불회가 부드러운 미소를 띄웠다. 맛있어. 국수 만드는 솜씨가 제법인데. 미향 사부님에 비할 수는 없지만 장불회가 미소를 지어주니 탕명은 왠지 친근한 마음이다. 제가 좀 만들죠. 다른 음식도 잘합니다. 그래, 아쉽네. 우리는 바로 떠날 거야. 알고 있다. 그렇기에 기회는 지금뿐이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기, 막상 말문은 텄으나 정작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부인은 탕명을 쳐다도 보지 않는다. 다행히 장불회가 말꼬리를 이어줬다. 왜? 할 말 있어? 그래. 일단 질러보자. 말 탈 줄 아세요? 뜬금없는 질문에 장불회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리민인데 어찌 말을 못하겠는가? 탈 줄 알지. 그건 왜? 저희 객잔에 말 두 필이 있는데 아주 쓸만해요. 무당산까지 제가 무료로 빌려드리려고요. 장사하는 객잔에서 무료라니. 장불회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료로 빌려준다고? 탕명이 머리를 극적였다. 그게 사실 저는 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무당파를 구경하는 게 제 소원 중 하나지요. 듣자니 무당에 가시는 것 같은데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가는 동안 말도 살피고 식사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탕명의 말에 그제야 왕부인이 탕명을 훑어보았다. 왕부인의 눈이 탕명이 차고 있는 월화검에서 멈추었다. 월화검이 왕부인의 호기심을 끄는데 성공한 것이다. 검을 쓸 줄 아느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탕명이 씩씩하게 답했다. 네.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 어디 그 검 좀 줘 보아라. 네. 탕명이 검을 두 손으로 받쳐 내밀자 왕부인이 검 자루를 잡아 뽑았다. 오호. 월화검의 검기가 심상치 않자 장부레가 작은 탄성을 질렀다. 그러나 정작 검을 뽑은 왕부인의 눈에는 의아함이 깃들었다. 이 검은 오랜 기간 고수의 손에 길들여진 검이다. 너같이 어린 녀석이 어찌 이런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역시 고수의 눈은 달랐다. 죽은 왕연수도 탕명의 검을 보고 탐을 내었지만 왕부인의 반응은 질적으로 달랐다. 뻔히 알고 묻는데 거짓을 구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 검은 저희 사부님의 검입니다. 사부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월화검이라 합니다. 탕명이 조금 긴장한 듯 보이자 장부레가 부드럽게 물었다. 월화검이라고? 사부의 조남이 어찌 되시지? 당연자입니다. 아차. 순간 탕명은 후회했다. 적의 소굴로 가는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었다. 장부레의 친근한 표정에 그만 상대가 무당파 사람임을 깜빡 잊은 것이다. 당연자? 가슴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왕부인은 별 반응이 없었다. 당연자란 이름을 모르는 듯 했다. 그랬다. 왕부인은 당연자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 만일 탕명이 적선자라고 했다면 단박에 알아들었을 것이다. 왕부인이 살짝 고민했다. 어쩐다. 왕서인은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즘 발목이 안 좋다. 말을 타고 간다면 편하고 모양새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이틀이나 가야 하는 길이니 점소이가 따라와 준다면 여러모로 편할 것이다. 좋다. 너는 밖에 있는 두 사람과 함께 따라오거라. 우리에게 말 시키지 말고. 아싸. 탕명의 목적이 무당산에 있는데 두 사람을 귀찮게 할 이유가 없다. 네. 절대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탕명이 신나서 주방으로 들어갔다. 5명이 이틀을 먹어야 하니 넉넉히 챙겨야 했다. 탕명이 하는 양을 지켜보던 육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탕명, 너 진짜 가려고? 가서 어쩌려고 그래? 탕명이 눈을 찡긋 감았다. 누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상대를 알아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그냥 보고만 오는 거지? 그럼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무공을 좀 더 익힌 후에 천천히 할 거예요. 그래. 암튼 조심해. 지약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오라버니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알았어. 객잔 잘 지켜. 네. 탕명이 말 두 피를 끌고 오자 기다리고 있던 곽양과 양정이 물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탕명은 곽양의 반말이 거슬렸다. 무당파에 들어가 보기 위해 왕 부인께는 공손히 청했지만 곽양과 양정에게까지 수그리고 들어갈 마음은 없다. 왜요? 왕 부인께서는 저희 객잔 말을 타고 가실 거예요. 저는 말을 가져와야 해서 따라가는 거고요. 탕명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으나 의외로 곽양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 그거 잘 됐군. 안 그래도 한시 바삐 무당에 도착하고 싶었는데 왕 부인이 말을 탄다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세 사람이 객잔 밖에서 또 한참을 기다렸다. 휴, 뭐가 이리 오래 걸려? 탕명은 몸이 달아 객잔 밖에서 서성였다. 말고삐를 잡고 있던 탕명이 지칠 때쯤 왕부인과 장부레가 객잔에서 나왔다. 오래 기다렸지? 그래도 장부레의 부드러운 미소가 있어 참을 만했다. 이제 출발입니까? 그래. 이 말이야? 네, 꽤 쓸만하죠. 괜찮네. 두 필의 말은 천마방에서 마연지가 골라온 말이다. 까다로운 왕연수가 아끼던 말이라 꽤 쓸만했다. 말에 오른 장부레가 탕명에게 물었다. 우리가 달려도 쫓아올 수 있겠어? 천마신공 일성을 이뤘으나 아직 천마신법을 펼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아미산과 삼성산을 날아다니던 탕명이 아니던가.
그럼요. 다리 하나만큼은 날쌘니다. 걱정 마세요. 훗, 씩씩해서 좋네. 어머니가 말에 오르기를 기다리던 장불회가 말고삐를 당겼다. 으랴! 고삐를 당기자 두 필의 말이 달리기 시작했고 뒤를 이어 곽양과 양정이 신법을 펼치며 두 여인의 뒤를 쫓았다. 탕명이 쫓아오든 말든 신경 쓸 곽양과 양정이 아니다. 두 사람은 오직 왕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어디 오랜만에 뛰어볼까? 탕명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리에 한껏 힘을 주고 달렸다. 탕명이 힘차게 달린 지 1시경이 지났다. 양정은 조금씩 숨이 차기 시작했다. 탕명이 못 쫓아오리라 생각한 양정이 뒤를 돌아보았다. 어라? 그런데 멀찍이 뒤처져 있으리라 예상했던 탕명이 자신의 뒤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탕명의 얼굴에는 여유마저 넘치는 게 아닌가. 탕명을 돌아본 곽양의 표정에도 놀라는 빛이 역력했다. 그저 시골 객잔 점소이가 아닌가. 허리에 괜찮은 검을 차고 있지만 어디서 주워 장식처럼 들고 다닌다 생각했다. 물론 무공도 보잘것없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무공을 익혀온 자신과 객잔 점소이 녀석이 어찌 비교가 되겠는가. 그런데 녀석이 자신과 나란히 달리고 있다. 이 녀석 뭐지? 탕명이 신법을 익힌 자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리자 곽양과 양정은 도통 믿겨지지가 않았다. 탕명은 어려서부터 약초를 캐러 아미산을 오르며 하체를 단련했다. 그렇기에 일반인과는 달랐다. 게다가 천마신공 일성을 달성하자 단전에 웅크리고 있던 신비한 기운이 탕명의 하체를 한층 강화시킨 것이다. 아싸, 왜 이리 다리에 힘이 넘치는 거야? 탕명은 단지 천마신공 일성을 익혀 자신의 발에 힘이 넘친다고만 생각했다. 실제로 천마신공 일성은 신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말이다. 놀란 것은 곽양과 양정만이 아니었다. 어머니, 저 아이가 제법 잘 따라오는데요? 뒤를 돌아본 왕서희 역시 살짝 놀라는 눈치였다. 뭔가 내력이 있는 아이로구나. 왕서희는 무당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울 심산이다. 그렇기에 탕명에 대한 의구심은 잠시 피어올랐다가 이내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장불회는 달랐다. 탕명을 볼 때마다 문득 한 사람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선우무도. 어머니와 자신을 구해준 은인 선우무도. 장불회는 고개를 갸웃했다. 탕명에게서 은인의 향기가 나는 것은 왜일까?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